아주 풋풋할 때 25살 때 해외 배낭여행을 처음 시작했는데 어느덧 50살이 되었네요. 나트랑에서 3일, 달랏에서 5일, 무인에서 3일, 그리고 호치민에서 2일, 2주 동안의 베트남 여행. 다시 시작합니다. 첫 여행지를 나트랑으로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나트랑을 통해서 달랏, 무이네, 호치민으로 이렇게 일자로 되는 여행 코스를 잡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그 첫 여행지는 안 가본 곳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가본 곳은 많이 다녀가지고 익숙해가지고 여행이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트랑을 선택했고요. 또 관광지를 아무리 현지인들이 사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본다고 해도 처음 가는 도시니까 관광지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롱선사랑 포르가니 사원 두 군데만 다녔고요. 나머지는 뭐 스모이 시장, 담시장 이렇게 시장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데 중점을 둬서 여행을 했어요. 특히 스모이 시장 가서 구경했던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아직까지 베트남이 가성비가 좋아서 베트남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독특한 문화도 좋긴 하지만 호텔이 많이 쌌어요. 뭐 태국이나 이런 곳에서 한 10만 원 넘을 만한 호텔들이 하룻밤에 뭐 25,000원, 오션뷰일 경우에는 한 35,000원 정도로 충분히 즐길 수 있었고요. 맛이 어떨지 간만에 보는 바다. 뭐 우기가 막 끝난 상태라서 바다가 아주 깨끗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다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이동할 때는 웬만하면 슬리핑 버스를 이용하려고 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만난 댕댕이들, 야옹이들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좋네요. 달랏도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가는 날 노을이 너무 멋져가지고 정말 한참 동안 멍하니 노을만 바라보고 있었듯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4년 전에 방문했을 때 이미 모든 관광지들은 다 돌아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관광지는 돌아보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달랏의 그런 여유 있는 풍경들을 좀 즐겼고요. 달랏이 그냥 길거리만 걸어도 좀 이쁘네요. 오토바이 렌트를 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곳곳에 좋은 풍경, 멋있는 풍경들이 많이 나타나요. 달랏은 우연히 만나는 거친 풍경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고 일부러 달랏에서나 모든 베트남 지역에서 식당이나 이런 곳을 검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다녔던, 오토바이 타고 정말 많이 다녔던 한 2, 3일을 하루 종일 오토바이만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만나는 풍경들이 저에게는 신선한 여유 그리고 회복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뭔가 사람을 여유롭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에겐 이래서 달랏 여행을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인에는 가장 독특한 느낌의 도시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숙소도 3,500원짜리 숙소였는데 수영장도 있고 정말 좋았고요. 단지 이렇게 뭐 2층 침대라 자는 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역 자체만으로 봤을 때 뭔가 가장 독특한 지역이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또 모래가 많이 날려서 주변에 사구가 엄청 많이 생성이 돼서 모래 언덕이 곳곳에 엄청 많아요. 황토가 포함됐다 그러면은 레드샌드, 붉은 모래 사막. 생각보다 모래 언덕들이 규모가 커서 좀 놀랐어요. 사구라고 해서 얼마나 클까라는 편견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고요. 그리고 곳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멋진 풍경들이 많이 펼쳐졌어요. 그냥 일반 동남아스럽지 않고 뭔가 중동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사막지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더 독특한 기분이 들어서 더 매력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화이트툰스에서는 정말 뭔가 이렇게 광활한 사막 같은 느낌이 진짜 들기도 했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보는 그런 풍경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많이 다가왔던 곳이 무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무인회를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은 피싱 빌리지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서 그 큰 배로 고기를 잡아오면 그 수심이 낮아서 바구니 배를 통해서 그거를 해안가로 옮기고 상인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바구니 배가 많이 이용됐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는 풍경이 왜 저런 동그란 배들을 웬만한 다른 도시 나라에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또 거기서 이른 새벽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들, 범인들을 보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도 겸손해지고 약간 뭉클해지는 그런 기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이 일몰 명소, 현지인들에게도 일몰 명소인가 봐요. 저녁 시간에 현지인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는 모습이 생소하기도 했고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일몰을 볼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관광지들도 좋았지만 특히 이 피싱 빌리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날 바다에서 가는 게 아쉬워가지고 좀 뛰어놀다가 이제 버스 예약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 오토바이 렌트했던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오토바이로 저를 버스 그 오피스까지 태워다 주시기도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여행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제가 예약한 숙소는 완전히 호치민에서도 막 골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골목으로 들어와서 찾기 엄청 힘든데 일반 가정집 안에 있는 안에 이런 간판이 있어요. 방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밖에 보면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이번에는 웬만하면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 머물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숙소도 그런 곳을 좀 얻었고요. 그래서 숙소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현지인들이 사는 골목에 위치한 숙소였는데 많이 낡았지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먹는 음식들도 좋았고 도시에 큰 나무들이 서 있는 게 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어딜 가나 베트남 그 호치민에서는 몇 분만 걸으면 공원이 나와서 그런 것도 참 좋았고 푸른 공간을 금세 도시에 있다가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웬만한 관광지들은 다 가봤고 4년 전에 방문했을 때 성당이 그때도 공사 중이어가지고 성당이나 보러 가자 했는데 역시나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성당이 아직도 공사 중이어가지고 온전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오가는 길에서 마주친 그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 그리고 독특한 풍경들 그런 것들만 봐도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에 방문했을 때 그 공원에서 제기차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명절이어서 그런지 별로 없더라고요. 골목을 막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보게 됐는데 저는 이곳에서 느낀 게 약간 영화 화양연화가 이렇게 약간 연상이 됐어요. 그 골목을 계속 거니는데 막 갑자기 막 양조위랑 장만욱이 툭 튀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걷기만 해도 약간 감동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화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애착이 가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다음날 시장을 돌아보다가도 그냥 또 다시 골목으로 가서 또 그 골목을 걷기도 했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 사는 모습, 풍경들 하나가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참 좋더라고요. 또 낮에 맨날 골목만 거닐 수 없으니까 또 커피 마시러 와서 또 잠깐 커피 마시고 또 다시 골목 가서 그 안에 풍경들을 즐기고 같이 스며들고 가는 시간이 됐는데 정작 호치민에서 머문 거는 만 하루 정도 머물렀는데 그 골목이 좋아서 그런지 가는 시간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지만 이렇게 2주간의 베트남 여행은 마무리됐는데요. Quý phụ huynh, xin cảm ơn. Lễ 100% 명랑해질 때까지 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